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TD급 73회차 이론 실무풀이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수행 4번이고요. 근로소득 관리입니다. 자, 일용직 사원의 원천 징수에 대한 문제고요. 자, 사원 이름은 김주원이고 일용직 급여 내역을 보시면은 24만 원이고 5일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자료 1번, 2번은 일용직 사원 관련 정보 및 급여 지급 내역이고요. 일용직 급여는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매일 지급.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만 징수하기로 합니다. 당사는 반기별 원천 징수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자, 이 말은 월별로 신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신고하고 8월 달에 신고하는 식으로 월별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신고를 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전월 미환급 세액이 12만 2천 원이 있다. 자, 이 부분 원천 징수 영수증 입력하실 때 꼭 빠뜨리지 말고 넣어 주셔야 돼요. 자, 1번은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사원 등록을 해주시고, 2번은 급여 내역 입력하시고, 3번은 7월 기속분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작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은 회사 인사급여 모듈로 넘어가시고 사원 등록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사원 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용직 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근로소득 관리 메뉴에 일용직 사원 등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드는 2001, 사원명은 김주원. 자, 830827, 자, 20 넣어주시고, 입사는 2024년 7월 15일.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급여사항 등록이 있죠. 급여 지급 방법은 매일 지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급여라고 적혀 있고요. 1일 24만 원이죠. 24만 원. 그 다음 고용보험률 체크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입력으로 넘어갈게요. 7월 달이고요. 지급도 7월이죠. 자, 김주원 클릭을 해주시고요. 근무 일자를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15, 16, 17, 18, 19일이네요. 자, 그럼 15 클릭.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동그라미로 바뀌고 16, 17, 18, 19. 자, 만약에 내가 클릭을 잘못했다. 다시 X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다시 X로 바뀌어요. 자, 클릭하면 X 바뀌고 다시 클릭하면 동그라미로 바뀝니다. 자, 24만 원 쭉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 자동으로 들어갔죠. 고용보험까지 있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이 되었고 차인 지급액이 떴습니다. 자, 그래서 15일부터 19일까지 입력을 다 했고요. 자, 그 다음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들어갈게요. 자, 7월 지급도 7월 들어와 주시고, 자, 그럼 일용 근로에 한 명 들어가 있고요. 총 120만 원. 소득세는 12,150원. 참고로 간이세액의 4명은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혹은 계약직 사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전월 미환급 세액 12만 2천 원이 있다라고 했죠. 12만 2천 원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럼 수행평가 풀어볼게요. 자, 우리 7월 일용직 급여 입력 조회를 하시고요. 고용보험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일용직 사원 등록 들어와 주시고 급여 입력에서 고용보험 찾아주시고 자, 1,800원이죠. 자, 합계액을 물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 1,800원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37번 일용직 7월 일용직 급여 입력 그대로 조회를 해주시고 차인 지급액은 얼마인가? 자, 쭉 옆으로 넘어가시면 차인 지급액이 있습니다. 자, 공제할 거 다 빼고 최종적으로 받아가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17만 5,850원입니다. 자, 38번.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조회해 주시고 일용근로에서 6번 소득세 등 금액은 얼마인가? 자, 6번 소득세 등 자, A03에 소득세 등을 물었습니다. 그럼 12,150원. 39번.
자, A 10번에 4번 인원은 모두 몇 명인가? A 10번의 인원은 5명이죠. 자, 전체 인원 5명 적어주시고. 자, 40번. 근로소득 가감계 A 10번에 소득세 등은 얼마인가? 자, A 10번의 소득세 등은 68만 1,690원. 자, 68만 1,690원입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이승용의 주민등록 등본이 있고요. 이승용의 가족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 2번은 사망신고서고요. 자, 한번 살펴보면 이일섭이다 라고 되어 있고 세대주와의 관계는 부, 아버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사망 일시도 보시면 24년 5월 30일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시면 지금 1번 이승용과 생계를 같이 한다. 2번 배우자는 2023년 이혼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이혼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중에 이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 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 주셔야 돼요. 자, 3번 부이일섭은 5월 30일에 사망했다. 자, 사망은 이혼과 다릅니다. 우리 사망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하루라도 살아 계셨다 그러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박성애는 양도소득 금액 200만 원이 있다. 자, 우리 양도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박성애는 기본공제 불가능하고요. 자녀 이서진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다. 자, 별도의 소득은 없다. 기본공제 가능하죠. 자녀 이영진, 이모 박순애는 별도의 소득이 없다. 자, 자녀 이영진 자, 가능하고요. 이모는 기본공제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제외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이승용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승용은 지금 현재 배우자와 이혼을 한 상태고요. 자녀를 본인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 가능하죠. 한부모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가족들 다 넣어줄게요. 자, 부부터 넣어볼게요. 아버지부터. 이일섭이고요. 자, 주민등록번호는 여기 있죠. 자, 440405 1649478. 자, 그 다음에 어머니도 넣을게요. 자, 어머니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0번 부 선택해 주시고 넣어볼게요. 자, 다음 자녀 직계비속. 자, 이서진. 자, 이서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 공제 받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죠. 3094119. 자, 그 다음에 장애 체크 해주시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었죠. 1번 체크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4번 눌러주시고 이영진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모 박순애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죠. 기본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력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수행평가 풀어볼게요. 자, 기본 공제 대상 인원은 모두 몇 명인가? 본인 포함해서. 자, 그러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들어와 주시고요. 이승용을 불러옵니다. 자, 정산 명세에서 본인 1명이고 부양가족 3명이죠. 그러면 본인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경로우대 공제 대상액은 얼마인가? 경로우대 1명 있네요. 그러면 100만 원. 3번으로 체크. 28번 장애인은 200만 원이죠. 한 명당 200만 원이죠. 200 넣어주시고 30번 한부모 가족 공제 대상액은 얼마인가? 자, 한부모 가족은 100만 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넣어주시고 자, 배우자 없이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부모 공제 가능하고요. 자녀 세액 공제 57번 2명이고요. 35만 원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은 연말정산이고요. 이성빈의 연말정산 해주셔야 돼요. 자,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수행과제는 1번,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 자,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국세청 자료는 한 건으로 집계해서 입력. 실손의료보험금, 우리 보험금 수령한 금액은 150만 원이 있다. 자, 보험료는 소득공제 탭에서, 퇴직연금은 정산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자, 그럼 부양가족 볼게요. 자, 본인 있고요.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하대요. 직계존속 장려자는 장인. 자, 그 다음에 직계비속, 이해비는 사업소득금액이 200만 원이 있대요. 자, 1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소득은 통과를 하지 못했어요. 그죠? 소득은 안 된다라는 거 체크. 자, 그럼 신용카드 볼게요. 자, 성혜은이 썼고요. 자, 배우자죠. 신용카드는 나이 보지 않고요. 소득은 보셔야 돼요.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소득은 당연하게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금액 신용카드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신용카드 탭 클릭. 자, F2 눌러주셔서, 자, 사원부터 불러와야겠다. 그죠? 이성빈 불러올게요. 이성빈 불러와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탭에 성혜은. 자, 신용카드는 2050. 그 다음에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25만 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합계는 2,750. 2,075만 원 합계.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장려자입니다. 장려자. 자, 그러면은 소득 공제 탭 클릭해서 장려자 보시면 60세 이상이다 들어가 있죠. 그럼 소득까지 통과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 나이는 보지 않고 소득은 봅니다. 자, 신용카드 탭 클릭, 장려자 불러와 주시고, 자, 현금 영수증 쪽으로 넣어 주셔야겠죠. 52만 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78만 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나이 보지 않고요. 소득도 보지 않죠.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고 부양가족이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뭐 성모병원에 630, 안경원에 70. 자, 우리 안경은 50만 원까지 가능하죠. 안경이랑 콘택트 렌즈까지는 1인당 50만 원까지. 자, 그러면 지금 700에 20만 원 빼주셔야 되니까 680으로. 680. 자, 의료비 탭 클릭해 주시고요. 장려자 불러와 주시고. 자, 건수는 한 건으로. 자, 지급액은 두 개 합쳐서 넣을게요. 680으로. 그 다음 실손의료보험금. 우리 실손의료보험금 있죠? 자, 지금 한 건으로 입력하고 150만 원 수령했다. 실손의료보험금 150까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실손의료보험금 150 있죠?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험이네요. 보장성 보험. 자, 성명은 이선빈이고요. 종류 잘 보셔야겠죠? 자, 종류는 둘 다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종류는 통과했습니다. 자, 우리 종류에서 저축성 보험이다. 혹은 태아보험이다 라고 한다면 또 연말정산 공제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지 잘 체크해 주시고, 지금은 보장성이니까 둘 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본인, 그 다음에 이예빈. 우리 이예빈 같은 경우에는 소득 공제 클릭을 했을 때 부라고 적혀 있네요. 자, 우리 보험료는 나이도 봐야 되지만 소득도 보셔야 돼요. 근데 부로 체크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소득이 지금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예빈은 피보험자로 들어가 있지만 소득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성빈만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이성빈 보장성 보험 국세청 쪽에 금액은 80만 원만. 자, 그래서 피보험자의 나이와 소득 잘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본인 것만 가능해요. 본인 것만. 이성빈 본인이고요. 납입액은 360. 정산 명세 탭 클릭을 해주시고, 자, 쭉 내려가시면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있죠. 60번. 연금저축 클릭해주시고, 퇴직연금 클릭해주시고, 퇴직연금이죠. 우리은행 불러와 주시고, 계좌번호 넣어주시고, 불이익금액은 360. 그 다음에 확인. 자, 여기까지 입력했습니다. 자, 실무수행평가 풀어볼게요. 46번. 자, 42. 신용카드 등 공제 대상액은 얼마인가? 자, 42번. 자, 152만 8천 원이네요. 152만 8천 원. 자, 그 다음에 47번. 59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세액공제. 자, 57번. 59번. 자, 59번 찾아주시면 43만 2천 원이죠. 43만 2천 원. 61번 보장성 보험은 9만 6천 원. 62번 의료비. 자, 54만 1,200원. 54만 1,200원. 자, 73번 결정세액의 소득세는 얼마인가? 자, 결정세액의 소득세를 물었죠? 자, 이 금액 체크해 주시고. 자, 143만 5,536원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3회차 전체적으로 풀어봤고요. 틀린 문제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 시험 준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험 합격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